여러분 오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6일 한국 벌크선, 영국 국적 화물선, 인도 원유 운반선 2만 명의 선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들의 배, 아무런 이유 없이 발이 묶인 선원들이었습니다. 식량과 물자가 떨어져 가고 있었고 체력의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그 배들을 인도하기 위해 구축함 3척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프리덤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임무 덕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그 임무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되었습니다. 27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끝났습니다. 만료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IRGC의 첫 반응은 그들이 오랫동안 연습해온 전술이었습니다. 이게 고속 퇴속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함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민간 화물선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한국 선박 HMM 나무가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UAE 해역 인근에서 엔진실에 미사일이 명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해안에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영국 국적 화물선이 타격받았습니다. 두바이 북쪽에서 영국 정부가 화재 피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IRGC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민간 선박을 위협해 프로젝트 프리덤의 인도주의적 명분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을 직접 건드리면 즉각적인 교전이 벌어지니 민간인을 방패막이 삼아 미국의 대응을 망설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전 수칙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구축함들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와 MH-60 시호크 헬기를 띄웠습니다. 넓은 걸프 해역을 배경으로 IRGC 고속정들은 적외선 표적으로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6에서 7척이 단 몇 분 만에 격침되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최소 6척을 확인했고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7척이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남은 전부다. 자,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이라는 바다에서의 패배에 공중으로 보복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UAE였습니다. 후자이라. 아라비아 반도 동쪽 끝 오만만 해안가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새카만 연기 기둥이 걸프 전역에서 보였습니다. 최소 인도인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렌트유가 수시간 만에 배럴당 11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즉각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이란이 친 것은 ADC, OP 파이프라인 터미널이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아부다비 내륙 유전에서 원유를 끌어와 오만만 항구로 바로 연결합니다. 처리 능력은 하루 150만에서 180만 배럴.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틀어막아도 UAE는 여기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후자이라 수출은 57%나 급증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호르무즈 봉쇄의 대안을 이미 실용화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IRGC가 후자이라를 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호르무즈 카드가 우회로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회로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란은 자신의 마지막 협상 카드를 직접 불태운 것입니다. 지역 연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UAE 국방 당국자들은 이런 말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발사에 침묵할 수 없다. 보복할 것이다.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던 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결정을 내린 정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UAE의 민방위 경계 수준이 최고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바레인은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자국 영토가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분쟁의 운동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UAE 무함마드 빈 자예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언론이 즉각 무조건적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랍 동맹의 결집이 문서에서 현실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이란 외교 채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UAE를 겨냥할 계획이 없다. 동시에 미사일이 후자일에 떨어지는 동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 가지 해석 중 하나입니다. IRGC가 외교 채널의 통보조차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실행했거나 외교 채널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나 어느 쪽도 기능하는 지휘 통제 체계를 가진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IRGC가 군사 결정을 내리고 민간 외교 채널은 그 결과물을 수습하려 애쓰는 구조. 이것이 현재 이란의 실상입니다. 트럼프는 예정된 이란 공격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국왕, 사우디 왕세자 UAE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이 세 사람은 이란에게 공격받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들이 트럼프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이란을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IRGC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치려고 하고 우리도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창문이 닫히기 전에 결정해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 UAE가 이란 항구 또는 유전시설에 직접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텔레그래프는 UAE가 이미 4월에 이란 라반섬 정유소를 공습해 주요 석유 수출 허브를 수개월간 멈춰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미국과 이스라엘이 재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표적 목록은 확장되어 있습니다. GBU-57 대형 관통 폭탄도 재보충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아랍연합이 유엔 헌장 50일 죄따른 집단 자위권을 선언하고 공식 참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쟁의 지정학적 틀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국의 시각에서 이스테가 주는 경고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후자이라 터미널이 타격받는 순간 브렌트유가 119달러를 돌파했을 때 그 여파는 서울의 주유소와 한국 제조업 원가에도 반영됩니다. 한미동맹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임을 이 사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한 한국 선박 HMM 나무가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는 한국에게도 전쟁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의 후자이라 공격이 중동 분쟁의 성격을 어떻게 바꿨다고 보십니까?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